제시해주신 원고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유튜브 건강 채널의 톤앤매너, 톤앤드매너에 맞춰 재구성한 스크립트입니다. 과도한 공포수구는 줄이고 의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신뢰감 있는 어조로 다듬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원본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체계화했습니다. 인트로, 아침 습관과 신장 건강의 중요성.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물 한 잔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이 사소한 아침 습관이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추적 관찰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상당수가 매일 아침 신장 기능을 저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손상될 때까지 별다른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뒤늦게 후회하며 투석실을 찾는 환자분들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 친화적인 신장관리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싼 약이나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천연꿀입니다. 거울꿀이라고 라며 애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아침마다 눈과 발목이 붓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신다면 집중해 주십시오. 이는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어 단백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응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5가지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이 손상된 신장 필터를 복구하는 의학적 원리. 둘째,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3가지. 셋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 섭취 황금 시간대. 넷째, 섭취 시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사항. 다섯째, 꿀 섭취를 삼가야 할 특정 질환자 그룹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야간으로 잠을 설치지 않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론 1. 꿀과 신장 재생의 기적적인 원리.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의사 양반, 꿀도 결국 설탕 아닌가? 당분은 신장에 안 좋다던데? 맞습니다. 과거 저 역시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을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과 임상 현장의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설탕은 혈관 내벽을 손상하고 사구체 염증을 유발하는 이른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 천연꿀은 다릅니다. 벌들이 수많은 꽃에서 채취한 이 황금빛 액체에는 180여 종의 살아있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세포의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장을 살릴까요? 그 기적의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한 사구체 청소입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 필터가 약 100만 개 존재합니다. 노화와 고혈압으로 인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이때 꿀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 필터의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꿀 섭취 그룹의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신장에 부담 없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신장은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대사 찌꺼기를 남겨 신장을 피로하게 합니다. 하지만 꿀은 이미 벌에 의해 분해된 단당류이기에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흡수되어 신장세포의 연료로 쓰입니다. 마치 매연을 내뿜는 경유차와 깨끗한 전기차의 차이와 같습니다. 깨끗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낼 힘을 회복하고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셋째,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노년기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꿀에 함유된 글루코스 산화효소는 체내에서 소량의 가산화수소를 생성하여 신장과 방광에 의해 세균을 제거합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히 하는 셈입니다. 본론 2. 신장 나이를 되돌리는 꿀 섭취 골든타임. 아무리 좋은 명약도 때를 맞춰야 효과를 봅니다. 30년 임상 경험으로 정립한 신장을 살리는 꿀 섭취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기상 직후 공복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지쳐 있습니다. 이때 찬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충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유사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이장과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동스위치가 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아침 소변색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나른한 오후, 식사 후 식곤증이 몰려올 때 습관적으로 믹스커피를 드시지 않습니까? 카페인의 이뇨 작용은 가뜩이나 부족한 수분을 배출시켜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따뜻한 꿀차를 드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없이 피로를 풀어주고 신장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취침 1시간 전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소량의 물에 타거나 꿀만 티스푼으로 한 입 머금는 것입니다. 야간노의 원인 중 하나는 내가 에너지 부족을 느껴 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 소량의 꿀은 간의 에너지를 비축해 뇌를 안심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이 억제됩니다. 실제로 이 요법을 통해 야간노 횟수가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본론 3. 신장을 망치는 치명적인 꿀 섭취 실수. 앞선 시간대를 잘 지켜도 다음 3가지 실수를 범하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실수 1. 펄펄 끓는 물 사용. 한국인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선호하지만 꿀에게 고열은 독입니다. 꿀 속의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60도 이상의 물에 타면 좋은 성분은 모두 파괴되고 설탕물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반드시 물을 한김시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에서 타르셔야 효소가 살아서 신장까지 도달합니다. 실수 2. 과도한 섭취. 좋은 거니까 많이 먹자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 필터를 가열시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맛이 날 정도로 묽게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고 신장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수 3. 가짜꿀. 사양벌꿀. 섭취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파는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것입니다. 이는 천연 항산화와 물질은 거의 없고 설탕 성분만 가득합니다. 이런 꿀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려면 제품 라벨에 탄소 동위원 소비를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 22.5 이하인 제품이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내 신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꿀을 선택하십시오. 본론 4. 꿀과 최고의 궁화 앤드 섭취 금지 대상. 효과를 배가시키는 짝꿍 음식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레몬 혹은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신장 결석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 결석 배출을 돕습니다. 둘째는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추위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계피를 꿀물에 아주 조금 섞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노폐물 여과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 및 투석 환자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10% 이하인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입니다. 방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당이 안정된 후에 수량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 12개월 미만의 영아입니다. 꿀 속의 보툴리누스 근포자가 영아에게 치명적인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기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님은 심각한 부종과 라간뇨로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상담 후 믹스커피를 끊고 아침 저녁으로 올바른 꿀 섭취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거짓말처럼 붓기가 빠지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또한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이 만든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꿀 한 스푼의 지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한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간절한 처방입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 드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병원 침대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